자, 오늘 영상에서는 발송배정 기술사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약간의 개정이 있었고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개정된 부분을 포함해서 발송배정 기술사 공부 방법까지 같이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타 아카데미에는요, 전체 5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발송배정 기술사에 처음에 입문하실 때 공업 수학이라든지 회로 이론, 이런 기초 공학에 대한 부분을 묶어서 해설을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가 입문 과정입니다. 입문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심화 과정, 전문 기술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올해 새롭게 제정된 KC 규정까지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뭐냐면요, 입문 과정입니다. 입문 과정에 발송배정 기술사의 기본서로 삼고 있는 3권의 교재에 대한 해설이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전에서 출간해서 교육용 자료로 만든 용어 해설집에 대한 강의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기기술사 분야의 기술 계산 문제에 대한 해설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입문 과정에 넣어놨고요. 이 5개의 과목이 전체 공부 분량의 중요도로 따지면 차지하는 비중이 한 9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자기 거를 잘 소화하게 되면요,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시고 노력을 투자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고, 전체 공부 시간의 70% 이상을 입문 과정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완성이 돼야지만 기초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요. 도움이 되는 것이고, 전문 기술 과정이나 심화 과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KC 규정 같은 경우에는 심도 깊게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송배정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 기준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법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KC 규정은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만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과정에 보시면 공업수학,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전기기기가 있는데, 이 내용은요, 처음에 수강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지 마세요.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어렵다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든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까지 깊이 있는 내용까지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드시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기초과정은요, 2가지의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론 해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초공학에서 출제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요, 쉬운 내용은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그런 내용은요,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기출문제 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공학에서 나온 문제들의 한 80%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 10에서 20%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는 내가 이런 문제를 과연 풀 수 있을까, 해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버리시고, 이 문제는 다시 출제 안 됩니다.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문제이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또 그 내용은요, 기술사 공부하는데 별로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활용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스킵하고 넘어가시고요. 기술사에 필요한 기초이론은요, 실제 기술사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자주 활용되는 어떤 이론들, 공식들, 이런 게 무엇인가를 분별하실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기초공학에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취사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강의를 빨리 들으신 다음에 2번, 3번째 이 강의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여기서 필요한 내용은 요만큼만, 내가 취해야 할 부분은 여기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는 많지만 너무 많이 여기에 이 부분에 시간을 할애하지 마셔라. 그거는 비효율적이다. 자, 그 다음에 입문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입문 과정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과목이 발송배정 기술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과목이고요. 여기서부터 모든 내용들이 다 파생이 됩니다. 이 과목을 잘 다져 놓으셔야지만 기술사 시험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3개의 과목을 허술하게 공부하시면 아무리 많이 공부하셔도 합격하실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거는 발송배정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깊이 있게 말씀 안 드리고요. 본 강의에 들어가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주 이제 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두 개 과목이 추가적으로 더 되어 있는데, 네 번째 보시면 기술 계산 해설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좀 빠져있는 계산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응용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제가 기술 계산 해설을 추가적으로 해놨습니다.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술 용어 해설집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출간한 교재입니다. 한전 직원 교육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제작된 교재인데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기술사 강의 현장에서 많이 활용했던 강의이고요. 현장에서 강의했던 부분을 촬영해서 이타 아카데미에서 발송배전 기술사나 건축정리설비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수강하실 수 있도록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제가 본 강좌에 올려놓지 못하고 서비스 강좌에다가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재를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전 교육용, 한전 직원 교육용 교재이기 때문에 비매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강의는 서비스 강좌로 내려놨고요. 교재가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구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강의를 꼭 들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이론 중심의 교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실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용어 해설집에서 많이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배전 기술사에서는 요 3권을 기본서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용어 해설집까지 포함해서 4권을 기본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꼭 같이 보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까지만 잘 공부하셔도 55점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 부분만 충실히 하셔도. 그리고 합격까지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시험이 3번이 있는데 그 3번의 시험 중에서 1번 정도는 이 4권에서 60에서 70% 이상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합격의 어떤 목표를 수립한다고 하면 3번의 회차에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많을 때 합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만 충실히 하셔도 충분히 합격권에 이르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잘 공부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초공학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심화과정, 전문기술과정의 내용도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서 문제나 해설들이 파생이 됐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고도 충분히 확실하게 습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 투자하셔라. 공부하는 시간의 70% 이상을 여기에다가 집중 투자하셔야 되고요. 입문과정 같은 경우에는 공부의 시작도 여기서 시작이 되지만 마지막 마무리, 1차 논술시험이 합격할 때까지, 그 다음에 면접시험에 합격을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으실 때까지 이 내용은 무한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과정인데 이 심화과정에 보시면 이 부분은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의 해설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밑에는 발송배전 기술사의 해설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해설서를 왜 발송배전에다 묶어놨느냐? 건축전기와 발송배전, 발송배전과 건축전기는요, 공부하는 범위가 60% 정도가 중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전기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이 그대로 발송배전에서 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발송배전의 문제가 건축전기에 그대로 크로스해서 교차해서 계속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설서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발송배전 기술사에서 좀 벗어난 문제들을 얘네들이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요. 다만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의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조명공학, 그 다음에 반송설비. 반송설비란 뭐냐면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차 관제 설비 이런 내용들은 과감하게 빼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발송배전에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강하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송배전 기술사 해설서 상하권은 이존우 기술사님이 쓰신 책인데 요거는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 2권 상하권 합쳐가지고 한 3,000페이지가 조금 넘어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량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량이냐면 통배전공학하고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 3권의 책을 합쳐봐야 한 1,800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3,000페이지가 넘어간다는 건 그 책의 한 2배 가까운 분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요, 교육 그 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요 2권의 책, 요거 하나의 과정 가지고 1년 동안 강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강의할 때 거의 1년 동안 강의를 했고 또 촬영을 했기 때문에 분량이 많은데 이걸 왜 내려놨냐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기초공학, 그 다음에 입문과정, 그 다음에 심화과정의 이 2권의 책을 합친 내용하고
여기 나와 있는 해설의 내용하고 7, 80% 정도 중첩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1년 이상 공부하셔야지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또 중첩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1년 동안 또 공부하시게 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서비스 강좌로 내려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하시면 이 교재는 사실 뭐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빠져있는 내용도 있고 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 책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고요. 이 교재가 시중 판매 교재는 아니고 이존우 기술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엔지니어링사의 홈페이지 보성기술단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거기 자료실에 이 교재가 올라와 있는데 이 교재가 개정이 됐습니다. 좀 개편이 됐는데 제가 촬영했을 때 사용한 교재하고 이 내용하고 이 교재 새롭게 개정된 교재의 내용하고 한 5에서 10% 정도 조금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수강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페이지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한 10에서 20페이지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강의한 내용하고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듣다 보면 조금 약간 안 맞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 안 맞아요. 그런데 이 교재를 제가 다시 새롭게 촬영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분량이 많고 또 저 나름대로 이제 발송배정 기술사와 관련된 교재들 그 다음에 강의들을 새롭게 찍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1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촬영하지 않을 거고요. 그 전에 촬영해놨던 강의는 밑에 참고하시라고 서비스용으로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도움이 아마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심화 과정 자체는 기본 과정을 보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화 과정을 수강하시기 전에 반드시 앞에 있는 입문 과정을 먼저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게끔 반복해서 보시고 나서 이 단계로 넘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 기술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 기술 과정은요, 현장 엔지니어링 엔지니어 분들이 보시는 교재입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뭐 설계 기법이라든지 기술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사 분들이 이렇게 집필해 놓으신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왜 엔지니어링사 현장에서 쓰이는 이런 전문 기술 서적을 기술사 어떤 그 강의 교재로 채택을 하고 강의를 해놨느냐? 자, 기술사라는 것이요, 현장 실무 중심의 전문 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공학에 대한 부분은 많이 문제가 안 나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론들, 공식들은요, 내가 필요한 부분을 도구처럼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주 활용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가지고 와서 내가 현장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지 실제 기술사 공부에서는요, 이런 전문 기술 과정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기초공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앞에 말씀드린 입문 과정에 해당되는 그 기본서들은요, 이 전문 기술 과정과 기초 이론의 중간에 껴 있어요. 껴 있고 원래 그 교재들도 원래는 기술사 교재가 아닙니다. 대학교의 교과 과정에 편성된 그런 학부생들이 보는 그런 교재였는데 그게 워낙에 잘 돼 있다 보니까 기술사의 기본서를 삼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뭐 기술사 공부를 위해서 만들어둔 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 실무 중심의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서 기술사 답안을 쓰실 때 여기 나와 있는 아주 전문적인 내용을 발췌하셔가지고 기술사 답안에 인용해서 적게 되면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즉 성적 향상을 굉장히 높게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꼭 이 내용을 보시고요. 특히 자가용 전기 설비의 모든 것 원투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문구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어떤 수식이라든지 기술 해석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답안지 안에다 녹여 넣는 연습하시게 되면요, 그거 자체가 엄청난 공부가 되고요. 또 그런 답안지를 기술하시게 되면 완전하게 차별성을 갖게 되실 겁니다. 꼭 이 내용을 보시고요. 대신에 이걸 먼저 보시면 좀 어려워요.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봐도 쉽게 습득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먼저 보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좀 공부에 어떤 공력이 좀 낮다거나 조금 이제 부족하다거나 현장 경험이 조금 이제 부족하신 분들은 기본서, 앞에서 말씀드린 입문 과정을 먼저 완벽하게 보시고 나서 공부하시고 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아, 내가 기본서에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는가를 확실하게 느끼실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답안지에다 어떻게 내가 기술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시면서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나실 거예요. 꼭 수강을 하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제가 뭐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커리큘럼 안내도 해드릴 겸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술사 공부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기 기사가요, 지금까지 배출한 인원이 전기 기사, 공사 기사 합쳐가지고 한 10만 명 정도? 10만 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큐넷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전기 기사 자격증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는 거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발송 배전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1977년에 생겨서 지금 4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45년 동안 750명 정도를 배출했거든요. 그러면 전기 기사의 0.7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렵냐는 얘기죠, 이 시험이. 공부할 내용도 많고 어렵단 말이에요. 자, 이 공부를 하실 때는요, 세세하게 세밀하게 처음부터 막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공부하다 보면 워낙에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지도 못하고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요, 빠르게, 전체를 빠르게 반복해서 학습하는 형태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진도를 끝까지 빼시고 반복해서 쭉 공부하시다 보면 기술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이 뭐고 필요 없는 사항이 뭐다. 이거를 구분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을 취사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단기간에 끝날 수가 있는 시험입니다. 기술사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빨리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사 시험은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책상에 누가 더 오래 끝까지 앉아 있느냐, 그분이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막 포기합니다. 포기했다 또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들락달락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 동안에 나는 꾸준하게 끝까지 책상에 오래 앉아 계시면 합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전체를 반복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반복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깨우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사항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타 아카데미 인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 기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